네. 안녕하세요. 오늘 8시부터 에어클래스와 종로기술사건 고민상담소 하려고 왔는데 아직 많은 분들 오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 1분 30초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호 소장님. JK 안녕하세요. 이수성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진 소장님 더블 치즈버거 김유 안녕하세요. 이름으로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마션님도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신성수님. 26분 지금 보고 계시고요. 1분 정도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 수님 안녕하세요. 다들 월요일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식사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LA 갈비를 먹고 와가지고 지금 라이브를 한 2시간, 3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예정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할 것 같아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분 들어오셨고 와우 하시면 안 돼요. 와우 하시면 여기 저 빼고 다른 분들도 계셔가지고 3시간 정도 하면은 큰일 납니다. 다 집에 못 가세요. 여기 계신 분들. 이일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25분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이제 저는 모르고 저를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제 건설계통 기술사 수험생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아무래도 많이 계실 거고 또 그 외에 또 기술사는 너무 국소 과목이 많다 보니까 좀 도움을 받고자 이제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암기하다가 틀었어요. 안전관리는 제가 강의 잘했죠, 그렇죠? 저는 제가 강의를 잘했기 때문에 그거는 믿고 들으셔도 되십니다. 제가 이제 아주 재밌게 강의를 하는 파트가 이제 그 부분이라서 그냥 저처럼 싹 암기하시면 되세요, 그거는. 네,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 거고요. 기술사 시험일이 발표가 났죠. 기술사 시험일이 이제 11월 말경 발표가 났고 이제 내년도 시험이 이제 132회, 134, 134회 이제 발표가 났는데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라이브를 할까 하다가 일정을 좀 조정해서 좀 12월 초로 잡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간 내년 시험 일정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터라서 공부에 약간 박차를 가하지 않고 이제 언제 시작하실까 이제 고민하시고 계셨을 텐데 시험 일정도 발표 나고 그리고 12월도 거의 중순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전 질문을 받았어요.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보통 그 전에 라이브를 할 때는 저희 학원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저희 학원 카페에서 이렇게 댓글로 이제 받거나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받았는데 우리 그 에어클래스랑 이제 같이 이제 사전 질문을 이제 구글 폼으로 받았는데 질문은 진짜 너무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은 사전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실시간에 또 질문하시는 부분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상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전 질문 중에 이제 일부를 좀 추려가지고 저희가 12월이고 해서 이 12개를 추려서 먼저 하고 12개가 이제 전체 질문 수에 되면 그 턱도 없지만 이제 한번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다시 기회를 잡아가지고 다른 분들도 다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이제 사전 질문지에 대해서 이렇게 띄워놓고 할 텐데 만약에 그 스스로 질문하신 부분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그 미워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추렸고 제가 추린 건 아니고요. 저희 그 여기 에어클래스 그 굉장히 상냥하신 저희 직원분께서 그 추려주셔가지고 제가 그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30명대를 이제 돌파를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고, 일단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항상 이맘때쯤 유튜브에 올리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년마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이제 공부 계획에 대해서 올렸는데 사실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똑같을 거가 이제 공부인데 그 올해는 어떻게 또 공부하면 되는지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들으면서 또 분위기가 환기가 되고 하니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실시간 질문, 사전 질문하신 분들은 이따 할 거고 실시간 채팅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남겨두시면 자 이거 끝나고 그거 읽어가면서 쭉 보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겠죠, 그렇죠? 네. 저희 지금 오늘 며칠이냐면은 오늘 12월 18일이죠, 그렇죠? 오늘 12월 18일이다. 오늘 12월 18일이고 여기 앞에 만약에 앉아 계시다면은 제가 시험일 132회 언젠지 물어봤을 텐데 132회 1월 27일이죠, 그렇죠? 1월 27일이고 133회는 518이죠, 그렇죠? 5월 18일. 그리고 134회 시험은 7월 27일 이렇게 돼요. 7월 27일. 그래서 요번 연도 시험은 굉장히 우리가 암기하기가 쉬운 게 오늘 이제 18일이죠. 그렇죠? 18일인데 그다음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 기준에서는 1 더하고 1을 뺀 거죠. 27일. 그리고 오늘 날짜 그대로 5월 달이 5월 18일 보고 그리고 1월 27일에 6개월 더해서 7월 27일 이렇게 시험을 보더라. 그래서 이렇게 3개 회차 전부 다 토요일에 시험을 본단 말이죠. 몇 년 전에는 이제 우리 일요일에 시험 봤는데 요새는 토요일에 시험 본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 일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한다면 날짜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우리가 각각의 이제 날짜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제가 또 예전에 한번 했듯이 계산을 미리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에 완전 익숙하진 않지만 연습을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이제 직후에 있을 시험 132회까지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40일이 남았어요. 만약 이거 지금 모르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40일 남았다. 40일 남았다는 거는 내일이면 30일대로 접어드는 거죠. 30일대로. 그래서 30일대로 접어들면은 진짜 한 달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4가 붙은 날이 오늘 마지막이다. 그래서 그날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32회에서 133회 요때까지 요번 회차는 여기에 좀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111일 이렇게 나와요. 111일. 111일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서 두 번째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서 세 번째 시험까지 갈 때에는 여기 약간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여기는 70일밖에 안 된다. 70일밖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시험까지는 시간이 좀 있는데 세 번째 시험까지는 시간이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일정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질문지를 이제 쭉 보고 이제 그중 추린 것도 이제 봤는데 질문하신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 공부 루틴 어떻게 하냐,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냐, 이제 그런 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 시험 일정이 이렇게 내년 일정이 딱 깔렸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제 시간 수를 따지냐, 그 시간을 이제 들여서 공부를 하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하시잖아요. 처음 공부. 이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가 마지막이 어딘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스스로 알 수가 없으니까 남들한테 물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는데 뭐 이제 뭐 6개월 걸린다, 뭐 3개월 걸린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그 개월수나 이런 게 사람마다 다르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의미가 없고 사실상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공부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며칠 남았든 간에 기숙사 공부를 처음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단연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연코 이거 하얀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단연코 최대한 많이 한꺼번에 무식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죽어라 하는 거죠, 그렇죠? 죽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초장부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젊은 꼰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좋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제 시험이 사실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일단 공부를 할 수 있는 최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공부의 신이라고 김성태 씨가 이제 또 뭐 공부 관련 유튜브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주창하신 게 뭐냐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16시간 동안 공부해라 이렇게 해요. 16시간 동안. 그게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은 뭐 16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뭐 마법이 벌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16시간 동안 내가 책상에 앉아 있고 하기 싫고 스트레스 받는데 꾸역꾸역 해가지고 일단 내가 16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내가 3시간 공부하고 4시간 공부하는 건 껌이라는 거죠. 껌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역치를 한번 빡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르려고 하는 산에 뭔가 이제 준비를 하지만 일단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려면 좀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좀 이제 가다가 이제 우리가 감이 오는 거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열심히 특히 회사를 다닐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3시간, 뭐 하루에 5시간, 뭐 점심시간 30분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쪼개서 최대한 시간을 들여서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은 회사 다니면서 3시간, 5시간 이렇게 쪼개면서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성과를 이루기가 되게 힘들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40일 남고 이제 110일 남았다. 이거는 110일 남았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40일 남았는데 이 40일 남은 요 시험에 내가 시험을 봐야 되냐? 내가 공부 정도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면 결정을 해드리자면 지금 현재 그 본인이 공부하는 이제 종목의 그 공부 정도가 그러니까 서브노트 정도가 한 50% 됐다. 50% 됐다 치면은 40일 뒤에 있을 시험을 보시면 돼요. 시험을 보시고 내가 아직 50%가 안 됐다. 이제 곧 이제 막 시작한 단계다 그러면은 132회를 뭐 봐도 되지만 목표를 하기보다 요 다음 회차 시험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까지 133회까지 요거 따지면 이거 며칠이에요? 요거 151일 되겠죠. 151일. 151일이면은 이거 대략 30일이니까 5개월이죠. 그렇죠? 5개월. 5개월 후에 이제 우리가 시험의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 또 아니다. 나는 1년만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늘부터 7월 시험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7월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또 이거 계산을 해봤는데 이거 정확하게 222일 남았다. 222일. 그래서 이번 회차 일정은 이렇게 돼요. 오늘로부터 두 번째 시험일까지 150일. 오늘로부터 내년 마지막 시험 때까지 222일 남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내가 요 당회차 이번 132일 시험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 거가 아니고 그 다음 회차 시험 보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여유가 있냐? 사실 저는 이제 기술사 학원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시즌은 여유가 하나도 없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시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다짐을 하셔야 돼요. 다짐을. 왜냐? 우리가 공부를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151일에 쳐봐요. 151일. 151일 5개월이라 친다고 한다면 보통 이제 기술사 종목마다 다 다르지만 이제 단원 수가 한 10개 단원 정도 돼요. 10개 단원. 10개 단원 돼가지고 요거 그냥 단순하게 10개 단원 이렇게 나눠보면은 요거 한 단원당 0.5월 이게 이제 15일이죠. 그쵸? 15일이면 약 2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2주간 한 단원을 마스터해야 돼요. 마스터. 한 번 보고 그다음 다시 안 볼 생각으로. 마스터해야 되는 게 133회 시험 대비인 거고 134회 시험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요거 대략 이제 7개월 좀 넘는 시간인데 요거 10개 단원으로 나누면은 0.7이죠. 그쵸? 0.7월이면은 요거 21일이다. 이거 3주죠. 그쵸? 3주. 그러면은
2주 만에 한 단원에 끝내고 3주 만에 한 단원에 끝내는 걸까? 그럼 그거는 시간이 많냐? 생각해 보시면은 기숙사에 이제 그 시험 기출이 문제 되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서술이든 영어든 그 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실 2주, 3주도 좀 부족하다 보시면 돼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막 많이 하고 계신 분들, 공부량이 부족해서 공부량이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내년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량이 완전히 이제 마스터되고 시험 보러 갈 그거는 기대하기 좀 힘들다 보시면 되세요. 그건 쉽지가 않고 우리가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는 데까지 제가 이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한다. 요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사전 질문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앞으로 남은 시험을 위해서 딱 한마디만 조언해 주면은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싶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시험을 많이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시험이든 공부든 우리가 이게 시험이잖아요. 이게 시험. 이게 시험이고 여기 시험이고 여기 시험인데 우리가 시험 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시험 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말할 것도 없다. 왜냐? 시험 전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아주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험 전이 있고 시험 후가 있고 시험 전이 있고 후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시험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년에 시험을 합격하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은 시험 전에 죽어라 해라 공부를 시험 전에 죽어라 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은 우리 수련님들이 이번 연도에 합격을 하고자 하시면은 반드시 이제 지켜줘야 되는 이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은 시험을 보고 나오면서 아 내가 이번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 이게 그 400분 4개 교시 다 이제 시험 치는 게 무의미하고 아 이제 피곤하니까 중간에 나가가지고 다음 시험을 대비해야 되겠다 하고서 1월 27일 시험이 5시 20분까지인데 저희 직원이 이제 출근해가지고 있으면은 막 3시 이럴 때 이 3시에 학원 나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왔냐 그러면 시험 치다가 왔대. 2교시까지 시험 치다가 아 이거 망해가지고 이제 학원 다니겠다고 해서 이제 3시에 와가지고 학원 상담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시험을 망치고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시험 끝나고 이제 열심히 하겠다 뭐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 전에 죽어라 하고 그리고 시험 후에 살짝 쉬는 거예요. 살짝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사원분들 업무랑 이제 겸해가지고 공부를 하냐 이제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게 생업이랑 어떻게 겸해가지고 슬기로운 방법이 있냐 이런 건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처음에 이제 확 한 다음에 그러면 체력은 어떻게 안 분하냐? 체력 안분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체력이 떨어지면은 그때 쉬면 되겠죠, 그렇죠? 그때 쉬면 돼. 다른 말로 하면은 시험 전에 죽어라 하다가 시험 후에 쉬면 돼요. 시험 후에. 시험 전에 열심히 하다가 시험 후에 시험 낸단 말이에요. 시험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40일 남았죠, 그렇죠? 40일 남았으니까 이게 시험 전이란 말이에요. 시험 전에 열심히 한다,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하는,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시험 전에 열심히 하자. 이게 굉장히 이제 아주 단순한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 이번 회차 한번 그냥 테스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나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테스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 시험 합격하게 되는데 합격 못하면은 다시 또 여기서 6개월 뒤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럼 25년도 합격을 한다면 25년도. 그러면은 이분은 시험 후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시험을 그냥 시험 재미삼아 보러 가는 거예요. 재미삼아라기보다 테스트 삼아 보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40일 남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40일 남았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그 1월 27일에서 일주일 정도 빼요. 항상 일주일 정도. 그 저희 학원 기준에서는 그 보통 이 시험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400분 모의고사라고 모의 시험을 이제 봅니다. 시험 일주일 전에. 이번 회차에는 저희 그 1월 6일 전인 21일이 봐요. 21일 일요일에. 그럼 이거 마이너스 6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6일을 한 날에 우리가 400분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날을 목표 삼아가지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공부 정도를 계획해서 안분해가지고 여기를 목표로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를. 즉
지금 40일 남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게 6을 빼면 이게 뭐냐? 34일이죠. 그렇죠? 34일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 34일 남았다고. 그래서 시험 일주일 전에 최고로 내 폼을 끌어올리고 시험 보고 나면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보이지 않았던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마지막 일주일에 보완을 하는 거예요. 보완을 해서 132에 시험 보러 가는데 실질적으로는 두 번 보는 거죠. 그렇죠? 두 번 봐서 우리가 잘 안 된 부분을 메꿔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주일 뒤에도 33일 남았고 34일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금요일만 돼도 20일 안쪽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20일 안쪽으로. 우리가 시험 전에 죽어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명명백백한 건데 명명백백한 걸 열심히 하려면은 우리 좀 단축해서 일주일 정도 단축해서 우리가 목표를 삼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꼰대 같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우리 합격자가 이제 말을 한 거를 제가 이제 옮겨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합격자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도 합격의 비결이 있다. 합격의 비결이 뭐냐면 우리 시험 전인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여기다 적어야겠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펜이 어둡게 나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뭐냐면 시험 한 달 전에 자기는 이 기숙사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요. 이번 회차 끝나고 더 이상 하기 싫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시험 한 달 전에 내가 죽어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합격에 거진 그 견인차가 되어서 본인이 이제 돌아봤을 때 그 한 달 전 이전에 했던 건 약간 책가방 메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운전수 수준이었고 시험 한 달 전에 했던 그 시간이 유효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근데 이제 시험 전에는 이제 휴가를 썼고 근데 이 시험 한 달 전에 얼마큼 공부를 했냐 여쭤봤더니만 하루에 50페이지 썼대요. 50페이지. 하루에 50페이지 썼다는 거예요. 50페이지가 많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50페이지면은 우리가 실제 시험장 가서 쓸게 1교시에 10페이지, 2교시에 12페이지, 3, 4교시 12페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합하면은 46페이지예요. 46페이지면 이분은 시험 한 달 전 동안 매일매일 400분 모의고사 친 양 정도를 썼다는 거예요. 썼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한 달 전 이전까지 공부를 안 해서 어깨랑 팔목이랑 이제 이런 데가 남아 돌아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시험 한 달 전 죽어라 피치를 올려가지고 막 열심히 쓰다 보니까 그게 시험 전에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결국 감이 오고 어떤 문제는 쓸 수 있겠더라.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경험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죽어라 공부한다 이거 되게 이제 형이상학적이죠, 그렇죠? 죽어라 공부하는 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가 합격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다? 이 사람은 하루에 시험 한 회차를 다 이제 커버하는 정도의 양을 썼다는 거예요. 썼다. 50페이지를 썼다. 그냥 이제 눈을 읽었다가 아니죠, 그렇죠? 50페이지를 쓰면서 죽어라 한 달 동안 하고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후에 후회하면서 공부하지 말고 시험 전에 열심히 해요. 시험 전에. 공부 열심히 한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책을 보든 서브를 보든 시험을 보든 뭘 하든 이제 하면 되는데 일단 시험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건이고 뭐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간 나는 대로. 시험 후에 뭔가 이제 효율을 따지는 거지. 쉬기도 이때 쉬는 거고. 지금은 그런 거 논할 때가 아니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 첫 번째 시험 잘 보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할 때는 잠깐 하는 거를 1부라고 했었고 질문 받는 거를 우리가 2부에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연속해서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2부를 넘어가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고 그 사이에 어떤 글들을 나눠주셨는지 한번 보자면 지금 76명 보고 계시다고요.
기프티콘 받았다고요? 기프티콘 저는 안 주시나요? 아, 부럽네요. 기숙사 공부하는 기프티콘도 받으시고. 24년도가 다른 연도보다 시험 간격이 짧은 편인가요? 그건 아니고 약간 회차별로 이렇게 좀 갭은 너무 커요. 갭은 너무 보통 이제 비슷비슷한데 133회나 134회가 갭이 되게 크다. 노력하는 자를 이길 바가 없고 목소리는 제가 감사히만 듣고 읽진 않겠습니다. 일단 사전 질문 하셨던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연 질문. 이게 그 말이죠. 현실적인 직장인 공부법 좀 구체적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현실적인 직장인 공부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저희는 이제 하루 3개, 서서 1개 정도 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양을 이제 최소한 알려주면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너무 사람마다 개인 편차가 크고 해서 사실 이거를 어떤 절대적인 양에 맞추기보다 내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공부를 하고 어쨌거나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기숙사 시험 합격하는 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9개월이든 5년 뒤든 합격을 하려면 한순간 열심히 하던 때는 있어야 돼요. 열심히 하던 때는. 그게 남들이 평가해서 이제 너 되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나 진짜 열심히 했다 라고 생각할 포인트는 있어야 돼요. 생각할 포인트는. 그게 뭐 밤을 새는 거서 밤새고 출근하는 거든 아니면은 주말에 아침에 9시에 독서실 가가지고 밤 12시에 문 닫고 나오든 거든 그래서 12시에 나올 때 그동안 쌓였던 50페이지 종이를 확 버리고 나오든 펜을 버리고 나오든 그런 거는 이제 본인마다 다르지만 내가 죽어라 열심히 했던 포인트가 있어야 뭔가 이게 굴러가거든요. 이게 애당초 처음에 조금씩 미는 걸로는 사실 이게 시작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서 남는 시간 쪼개서 무조건 처음에는 드립다 하는 거예요. 드립다 해가지고 이제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가는지 이 방향성과 이제 이거를 미리 알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알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하는 건 리스크 해지. 리스크를 해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정론이긴 하더라도 이쪽으로 가든 그냥 돌아서 가든 그냥 죽어라 가시면 돼요. 죽어라 가면은 이분이 가다 서다 할 때 열심히 죽어라 빨리 돌아가지고 여기 이제 먼저 도착한다. 이분이 이제 단기 합격인 거지. 단기 합격.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면 이 계획은 완전 행동의 하수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대규모 프로젝트고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인볼브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계획이 필요하죠, 그렇죠?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공부는 혼자 하는 거죠, 그렇죠? 공부는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를 이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뭔가 이게 차분차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오늘 3시간 했으면 내일 4시간 하고 4시간 했으면 내일 4시간 반 하고 내일 4시간 반 했으면 5시간 해가지고 내가 쭉 가면은 어느덧 합격하는데 와 있는 거예요. 방향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공부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력이 좀 쌓이고 나서 그때 이제 약간 그 개인의 맞춤형으로 이제 어디에 시간을 투자할지 뭐 책을 공부하는 데 투자할지 아니면은 시험을 보는 데 투자할지 그거를 나중에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합격 절대 시간 자꾸 이제 이런 걸 여쭤보시죠. 이게 중요하고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6개월이라고 봐요. 이 6개월은 이 기숙사 합격이 절대적으로 이게 이렇다기보다 어떤 한 개인이 내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6개월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정말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제 많이 뽑는 기숙사, 이제 시공기숙사 같은 거죠. 그렇죠? 시공기숙사 같은 경우는 내가 6개월 동안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성까지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정도의 59점, 59.5 이렇게 올라가는 것까지는 6개월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 그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 주변의 케이스를 보시면 다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격주 토요일 공부 루틴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격주 토요일 근무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머지 6일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학원을 다니면 일주일에 한 공정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 어쩔 수 없이 동영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제 학원에 나오실 수가 없다면. 그래서
이 격주 토요일 날 학원에 못 오신다 하고 하면 동영상으로 이제 보완을 하시면서 어쨌든 수업보다 숙제가 중요하거든요. 숙제. 그리고 개인 공부가 중요하니까 남는 시간에 꾸역꾸역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격주로 격주로 일을 하니까 남들보다 불리하다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선배들이 기숙사는 2차 면접에서 젊은 사람을 떨어뜨린다는 말을 하셔서 집중이 잘 되지 않네요. 36살 경력 7년차 공무원이 현실적으로 붙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요거는 제가 작년도 저희 학원, 제가 이제 강의한 토목시공기술사에 작년 22년도 기준 이제 92년생이면 이게 몇 살이야? 22년도 92년생이면 22년도 이게 31살이죠. 31살. 맞나? 감사합니다. 31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31살분 여기 계신데 지금 기숙사예요? 아닙니다. 그럼 열심히 안 살았네. 열심히 31살인데 여기 31살 기숙사 합격했다. 기숙사 합격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은 필기도 빨리 되고 면접도 한 번에 됐어요. 면접도. 이분도 마찬가지로 면접을 한 번에 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분도 합격을 바로 했고 사실 이분뿐만 아니고 저희 학원 입장에서는 이제 한 개인은 이 뭐 젊은 사람이 가서 떨어진 경우가 이제 회자가 되겠지만 학원은 그 젊은 분들이 그 면접을 와가지고 한 번 합격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제 실예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붙을 수 있고 그리고 경력 7년차 공무원분들이 특히 잘 붙더라고요. 특히 잘 붙고 이분도 시공사가 아니에요. 시공사가 아니고 공무원 비스무리한 분야예요. 공무원 비스무리한 물. 그래서 이거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 각 교십의 점수 편차가 너무 커서 고민입니다. 어떤 교시는 220점이 넘고 또 160점이 안 되는 교시도 있는데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이거를 안 그래도 질문을 봤을 때 전 처음에 바로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분이 용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1교시가 용어고 이 파란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노란색으로 1교시가 용어고 2, 3, 4교시가 서술이잖아요. 그렇죠? 서술. 근데 만약에 용어가 220점이고 나머지는 여기 뭐 160, 170, 이거 185 만약에 이렇게 맞았다. 이렇게 맞았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케이스로 나눠 설명하자면 이렇게 점수를 맞으셨다. 이렇게 점수를 맞았으면은 요거는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냐면 용어는 점수가 높고 서술이 평균 점수가 낮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시험을 안 본 거예요. 시험. 모의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용어는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 점수가 팍팍팍 올라요. 점수가 팍팍 올라. 그래서 용어 220점 맞을 수 있는데 서술은 용어 220점 받는다 하더라도 감이 있으면 사실 이제 감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거죠. 그렇죠? 타고난 분들은 이거 이게 바로 적용이 가능해요. 용어를 서술로 이제 서메이션 하면 서술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실력을 여기에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 평범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술은 모의 시험을 보지 않으면 점수가 안 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인지 아니면 1교시가 뭐 180이고 2교시가 220점 3, 4교시 여기 어디에 160점이다.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우리가 서술 점수가 높게도 받았다가 너무 낮게도 받았다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거는 공부한 문제 수 있죠. 그렇죠? 문제 수가 적었다 보시면 돼요. 적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숙사 공부하는 분들이 그 막 200문제, 300문제 이렇게 뽑아서 공부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준비한 문제에서 나오고 내가 경험했던 파트에서 시험이 나와가지고 시험을 잘 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시험을 잘 본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데에서는 점수를 현저하게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죠. 요거. 너무 이제 지엽적으로 내가 시험 대비를 한 거예요. 우리 기술사가 어떤 시험이냐고 보편적으로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좁고 깊게 하는 거냐, 얕고 넓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좁고 깊게 하는 게 기술사냐, 얕고 넓게 하는 게 기술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게 이제 기술사고
좁고 깊게 하는 게 박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겠죠. 근데 실제 수험생분들의 이제 이거는 행태라고 하고 싶은데 시험 쓸 때 수험생분들 행태가 기숙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힘드니까 그러겠죠. 이제 당연히 힘드니까 그럴 텐데 자기 용어 200개만 찍어주고 서술 50개, 70개만 하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즉 얕고 넓게 하는 게 기숙사라고 하는데 공부 패턴은 이렇게 하는 거죠. 공부 패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이제 현실적인 목표를 정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부를 얕고 넓게 하지 않으니까 뭔가 준비한 거는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는데 준비되어야 되는 건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내가 얕고 넓게 공부했다. 얕고 넓게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내가 공부한 거는 220점이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한 것도 한 175, 185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점수의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갭 차이가. 그래서 우리가 에버리지 점수가 높아야 되는 게 우리가 기숙사 수험 생활에서 그 실력이 쌓아진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거의 운이죠. 운차리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운으로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분들한테 추천할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공시간 150시간 가량 했는데 서술형 답안 작성 시 머릿속에 대략적인 순서와 전개만 생각나고 손으로 도저히 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분은 제가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게끔 처음 시작을 순공시간 150시간 가량 했다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했다. 어마어마하신 건데 이게 이제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쉬운 문제도 이런 식으로 안 써지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공부 방법이 이 순공시간 150시간이다. 순공시간 150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우리 러프하게 보면은 공부랑 이제 시험으로 구분이 되고 공부도 리딩이랑 라이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150시간을 어디다가 몰빵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몰빵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손으로 도저히 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죠? 아주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열심히 쓰기도 쓰고 시험을 봤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은 아주 디테일한 뭔가 처방이 필요하겠죠. 디테일한 처방이 필요해서 이거는 뭔가 답안지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시험 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이제 관찰을 하면서 우리가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왜 때문이냐면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본단 말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가 부족해서 시험을 안 보면은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서브노트를 만들고 내가 만든 서브노트가 시중에 파는 합격자 서브노트보다 못생기고 글씨도 못 쓰고 이래서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족해도 일단 만들고 부족해도 일단 시험을 보는 거예요. 부족해도. 이 과정이 없이는 사실상 답안지 쓰기가 되게 힘듭니다. 답안지 쓰기가. 그래서 우리 이 대략적인 순서와 전기만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답안지에 뭐 논지 연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제목만 뽑아가지고 연습을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가지고 여기 대제목만 뽑고 이제 아이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풀 답안은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제목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뭘 넣으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가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는 한 56, 7점 정도 이제 실력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게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서버가 있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공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초안 노트 작성하고 우리 이제 논지 연습하고 이러면은 완전 겉멋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냥 답안에 써야 돼요. 답안에 써야 돼. 부족하더라도 쓰는 거예요. 공부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뭔가 하긴 했을 거 아니겠죠?
오늘 뭔가 하긴 한 거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그렇죠? 한번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공시간 150시간이면은 그 중에 한 50시간 정도는 시험을 봐야 돼. 50시간 정도는. 그래서 이게 안 됐다고 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언밸런스하다. 언밸런스. 근데 사실 그게 언밸런스를 하려고 한 게 된 게 아니고 기숙사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해도 부족하니까 계속 이제 공부를 한 것뿐인데 실제 시험에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다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열심히 한 거가 다 이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다 점수로 환산되는 건 아니에요. 얌체같이 점수를 잘 환산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돈 버는 맥락을 잘 보는 사람도 있는데 바로 이 열심히 쓰고 시험 보는 이게 합격하는 맥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안타까운 사실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렇죠? 왜냐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염두하시면서 공부 방향을 좀 수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회차 59점 받았는데 마지막 1점 올리려면 뭘 해야 되나요? 지금 소모트 만들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잠깐 다른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숙제가 너무 많다. 펜 50개 쓰니까 합격했다. 단기 합격. 이게 이게 아주 자조적인 우리 지금 실시간 댓글을 읽고 있는데 그 시작은 숙제가 너무 많다고 자조적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단기 합격해서 좋다고 결국 이제 우리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된다고 해서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좋다는 얘기다. 그래서 숙제가 결국에는 싫었는데 합격하니까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숙제는 싫은 합격은 좋다. 공조협의 기술 진입하려는 입문자입니다. 어떤 점을 먼저 취득하는 것을 공부를 준비하면 될까요? 보통 공조랑 설비 중에서는 설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설비가 이제 약간 넓게 공부하는 거고 공조가 좁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넓게 공부하는 설비를 공부를 하고 공조로 가면은 넓게 공부했다고 하는 것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이번 회차도 공조랑 설비 동시 합격한 분이 있어요. 이제 필기 동시 합격했다기보다 이 연달아서 합격을 하고 면접을 동시 합격한 거예요. 면접을. 그래서 면접 동시 합격자도 있는데 순서가 설비 후 공조, 설비 후 공조. 그래서 설비 후 공조 하시면 되고 단기 합격 기준은 이게 사실 저희 학원 이것도 에어클래스도 일종의 온라인 학원이니까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단기 합격이라는 이제 포인트를 잡는데 저는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면 알맞게 합격하면서도 단기 합격이라고 불러도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는 되게 열심히 한 굉장히 고밀도의 시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죽어라 해놔 그러니까 저의 이 얘기에 공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쫑아님, 초단기 3개월 단기 합격 맞고요. 돌아보면 수능이 어렵나요? 기숙사가 어렵나요? 수능이 어렵죠. 수능이 어렵고 기숙사는 종류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굉장히 국소기숙사다. 국소기숙사를 가면은 자료가 부족해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자료가 부족해서. 자료가 있다고 모든 기숙사가 자료가 풍부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능이 어렵습니다. 수능 학력고사가 어렵죠. 수능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수능과 학력고사와 이제 기숙사의 차이점은 수능과 학력고사는 약간 타고난 약간 재능에 빨이 좀 있다고 한다면 기숙사는 그게 좀 덜해요. 확실히 좀 덜합니다. 물론 영향이 있죠. 글씨나 이런 거. 그래 맞아요. 3개월만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격주 토요일 얘기가 나와서 직장인 하루 공부량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일 5시간, 주말 17시간. 이 정도 열심히 하시는데 잘 안 나오시면은 이거는 별도로 답안지를 보고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뭐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제 뭐 메일로 답안을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격주 토요일 근무 중인데 인터넷 종합반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좋냐? 첨삭반이 좋을까요? 금요일 시간 금요일 오실 수 있으면 학원에 오시는 게 좋아요. 학원에 오시는 게. 이 모의고사라는 게 굉장히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 첨삭으로 하는 거가 물론 이제 행위는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과적인 측면에서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게 훨씬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인데 그래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넘어가고 이제 교수님들이랑 이제 푸념도 이제 늘어놓고 상담도 하고 이제 고민거리도 해결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가는 게 기숙사 오프라인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좋고 에어클래스 온라인도 좋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온라인은 훌륭하다. 에어클래스 온라인 너무 좋죠, 그렇죠? 저희 학원에 에어클래스 바꾸고 나서 민원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주 훌륭하다. 훌륭하다. 그 다음에 주말 17시간. 엄청나시죠, 그쵸? 공부 기간에 비해 점수가 나오지 않다가, 누군지, 제가 이제 여러 그 수강생분들한테 제가 코멘트를 해가지고,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아마 숟가락만 얹었을 거예요. 그냥 본인 열심히 해서 잘 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건축기사 필기 합격된 상황인데 건축기사랑 병행해서 기술 준비해도 될까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뭔가 양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 굉장히 사람이 아날로그잖아요. 그렇죠?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이다. 그럼 우리가 엑셀 처리해야 될 엑셀의 항이 뭐 10,000개다. 그러면 10,000개로 나눠서 하면 되는데 사람은 성 기분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루에 100개밖에 못할 수도 있고 필 받으면 하루에 1,000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하나를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한 번에 하나를 이렇게 어중뛰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레벨 1 이후엔 레벨 2 넘어가는 걸 추천 당연히 하죠. 당연히 레벨 2로 가시면 되세요. 당연히 레벨 2로 가시면 되시고 사용한 펜 개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쓰냐 이건 얼마나 쓰냐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이제 답안지에 옮겨 적느냐 그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면은 사실 쉽게도 합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쓰시면 되세요. 열심히 쓰시면 이어폰 왼쪽 볼륨은 우리 에어클래스 분이 여기 상냥하신 분이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운드 체크 좋습니다. 다시 보자면 3회차에 59점 받았는데 마지막 1점 올리면 뭘 해야 될까요? 서브노트 다시 만들면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 1점. 그러니까 뭐 거진 구분응선 온 거예요. 구분응선 온 것이고 그 뭘 해야 되냐 이러면은 우리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랑 이제 같은 맥락인데 뭐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냐? 지식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같은 문제를 2번 풀었을 때 저번 회차에 푼 거보다 이번 132회 시험에 가서 풀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 근데 이 업그레이드가 답안지가 이렇게 있을 때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가 된 거를 한눈에 확 보이게 하는 거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는 그림도예요. 그림도해. 그래서 내가 잘 쓰던 그림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잘 쓰던 그림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는 것은 요거 관련된 뭐 기준이나 시방 같은 걸 찾고 뭐 케이스 같은 걸 찾아가지고 좀 더 추가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쓰던 그림을 똑같이 적어주는데 조금 더 뭐 안전율 같은 거 집어넣어서 좋게 적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 당연히 두 번째는 잘 안 쓰던 그림이죠. 그렇죠? 잘 안 쓰던 그림이 들어가주면 이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업그레이드다. 업그레이드. 결국에 사실 요 기억나는 요 내용 있죠. 그렇죠? 아이템. 요 아이템은 오늘 시험보나 40일 뒤 시험보나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59점은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59점. 이미 전체적인 맥락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어떤 아이템을 쓰냐 이거는 진배 없어요. 오늘 보나 40일 뒤에 보나. 그러나 오늘과 40일 뒤에 둘 수 있는 차이점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은 내가 답안지 안 그릴 그림을 40일 뒤에 그리면 그거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 돼. 그래서 그림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겠고 또는 요 내용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내용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더 좋은 내용이란 게 별거 없어요. 왜냐면 기본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내가 이 책으로 하지 말고 다른 책으로 하고 뭔가 다른 어떤 그런 평행 이동을 하지 마시고 우리 시험장에 넣었을 때 점수를 올릴 때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법령이에요. 법령. 그래서 기존에는 내가 어떤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원리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뭐 지지력, 배수, 물량 뭐 이렇게 갔다고 친다면은 법령으로 가가지고 법령 기준이나 법령의 이제 그 별표 내용이나 그 법령의 기준들을 법령 이름까지 적어줘도 좋아요. 본 이름까지. 그걸 적어주면은
이게 아주 특징적으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40일간 공부해서 시험 기억이 잘 나요. 아주 기억이 잘 나요. 그래서 59점이니까 뭐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서브노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재밌는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자극이 수혈돼야 되는데 어떻게 자극을 수혈하냐? 새로운 그림을 이제 갖다가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 답안지를 가져와서 좋은 거 따다 써도 되고, 아니면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출간한 아주 어마무시한 전무후무 굉장히 좋은 서브노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그 건축시공기술사의 실제 답안을 모아놓은 거라면 실제 답안. 그래서 실제 답안에 뭐 48점 받았다, 내가 50점 맞고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 그 합격했을 때 그 답안을 모아놓은 서브노트를 이번에 출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자 서브노트 같은 것들을 보고 요 좋은 그림 따가지고 내 거 시키는 거죠. 내 거. 내가 이거 학원에서 봤었는데 나는 이거 잘 안 적는 그림이었는데 얘는 이거 써가지고 합격했네. 그래서 이 그림이 특별하다기보다 내가 잘 안 쓰던 그림이니까 나도 이거 써야겠다 하고서 요거 10번 그리고 시험에서 넣고, 그리고 이제 법령 외워가지고 집어넣으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사실 1점 충분히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58, 59점대입니다. 글씨가 악필인데 글씨가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는지와 채점자 눈에 띄는 답안, 글씨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8, 59인데 58과 59가 약간 소폭 달라요. 만약에 약간 올려쳐서 58이다. 올려쳐서 58. 그러니까 한 57 왔다 갔다 한 58이 있고, 그리고 거의 60점 가까이 있는 59가 있기 때문에 그 둘은 좀 판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58이면 아주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59는 진짜 이제 조금만 이제 보합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글씨가 안 좋으시다고 한다면, 글씨가,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글씨가 악필이지만 59점을 받았죠, 그쵸? 59점을 받았어요. 그럼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쵸? 거의 9분음선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는 물론 이제 잘 쓰면 좋아요. 글씨는 잘 쓰면 좋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탤런트죠, 그렇죠? 이제 탤런트인데, 이 글씨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채점제 눈에 띄는 답안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해를 하고 계시니 채점제 눈에 띄는 답안을 만드는 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림이랑 도예란 말이에요. 그림 도예. 이 그림 도예가 중요한지 다들 알지만 그림 도예를 연습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연습. 글씨가 악필일수록 그림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림이 그냥 이렇게 깨작깨작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몇 줄에다가 이거를 이제 그릴 건지, 여기서부터 몇 센치로 와가지고 여기는 어디를 자를 대고 그릴 건지, 요거는 프리핸드로 그리고 요거는 뭘 할 건지, 이런 거를 미리 정하는 거죠. 그렇죠? 미리 정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글씨가 악필이지만 사이사이에 좋은 게 들어가죠. 사이사이에 좋은 그림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글씨 악필인 거는 전혀 개념치 마시고 그냥 그림 연습을 하시면 되고, 사실 저는 글씨 얘기를 하실 때마다, 물론 이거는 옛날 옛적 얘기긴 하지만 저희 학원 원장님께서 요새는 이제 기숙사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정보도 많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원장님께서 이제 기숙사 취득하셨을 그때는 그 기숙사 6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제일 최다 개수로 이제 취득하셨을 만큼 굉장히 이슈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원장님은 학원에 그 글씨를 해석하는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직원은 원장님 글씨 알아볼 수가 없어. 원장님 글씨를 잘 알아보는 사람이 가서 이거 뭐다 이렇게 이제 읽어주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씨가 그 정도로 악필인데도 불구하고 시공기술사 따고 품질기술사 따고 구조도 따고 토지도 따고 그 전문기술사 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씨가 악필이지만 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림에 집중하시면 되고, 그 합격에 눈에 띄는 글씨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누가 봐도 예쁘게 쓴 글씨체가 좋은 거고, 글씨가 본인이 잘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균질하기만 하면 돼. 균질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요거 있죠, 그쵸? 여기 이렇게 기우는 요 각도 있잖아요, 각도. 요런 거가 이제 균질하기만 하면은 전체적으로 괜찮아 보여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기숙사 시험을 위해서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쵸? 이거 바꿀 시간에 그냥 그림 연습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글씨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좀 돌아간다 생각하지만 합격 못할 건 또 전혀 아니다. 당연히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이게 또 이제 그 굉장히 여러 명이 여쭤보시던데, 건설안전 장판 집안 수강생입니다. 작년 기출문제 트렌드가 기술론보다 안전론 쪽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공부왕이 안전 쪽으로도 비중을 두어야 할까요? 당연히 안전 쪽으로도 비중을 두어야 되겠죠, 그렇죠? 안전 쪽으로 비중을 둬야 되고, 안전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지사다. 당연지사. 근데 사실 기술론이 20% 나오는 건 아니고 한 35에서 45% 정도까지, 아니, 한 35% 정도로 줄었어요. 예전에는 45% 정도 기술론이 나왔는데 요새는 35% 줄은 게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게 있다. 우리가 그 법이 있고 이 법령이 있고 기술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공부 방향을 안전 쪽으로 비중을 주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안전 법령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령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법령은 곧 암기예요. 암기. 이거는 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법령을 이해한다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법령은 암기고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도 암기를 해서 법을 법처럼 적어주는 거, 법을 법처럼. 그래서 법령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시면 암기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 이게 예를 들어서 65% 시험에 나와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근데 기술론은 아무래도 이거 원리가 있죠. 원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고, 그게 이번 회차에도 다르고 이번 회차 다음에 다 동일한 원리가 있다. 그래서 얘는 암기보다는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얘는 조금 더 이해가 가깝다. 그러니까 얘는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쉽단 말이에요. 35%.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뭐냐? 지금 장판 집안을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데, 저희 학원도 장판 집안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반이 여러 개가 있죠, 그렇죠? 반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58, 59 정도 되는 실력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D-41인데 40일 후에 시험을 내가 열심히 때리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기술론을 공부를 하고 법령을 공부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법령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는 아까 D-151 또는 D-222일 정도 되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얘를 첫 번째 좀 공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령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이게 언제 어느 때고 한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고. 그래서 요 기술론이 이해를 하고 이게 좀 쉽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35%밖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요거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은 점수가 많이 나오고, 법령은 이게 암기가 100% 돼야 되기 때문에 진짜 반복을 많이 하든지 머리가 좋든지 아니면은 해병대 깡따구가 있든지 하여튼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하고 이제 가는 거라서 내가 현재 수준이 이렇다 그럼 당연히 법령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좀 길게 보고 있다, 1년 보고 있다 이러면은 기술론을 꼭 장판 집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술론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법령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합리적이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는 바지만 또 궁금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 공부를 접었다가 이번에 다시 시험을 준비하려 하는데 용어를 먼저 해야 될까요? 흐름을 먼저 잡아야 할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흐름을 먼저 잡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 흐름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마철 현장에 현장 관리 방안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시 이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 쓴다든지 쓰는데, 이게 서술이죠, 서술. 이 서술인데 이 서술 문제를 쓸 때 용어의 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용어의 합. 실제로는 이제 공부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용어라고 하는 것은 강론적인 개념인 거고, 강론적인 개념의 합을 하면은 얘네들이 나오는 게 맞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갖고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데 우리가 강론적이고 공부해서 이걸 적용하기보다 장마철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지표수가 침투를 하고 타설 중이 이제 콘크리트에 이제 물이 고이고, 아니면은 장마철이면 또 이제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또 장마철 근처에 또 이제 우리
이 서중에 대한 이제 포인트가 있고 동절기도 마찬가지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양생도 있고 뭐 이런 이해가 있죠, 이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재배시라든지 아니면 공품원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일단은 내 머릿속에 틀을 구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기에 다 적용되는 내용을 꺼냈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이 흐름을 합격자 답안을 보면서 아 이렇게 적는구나라고 해서 흐름을 머리가 좋은 사람은 바로 캐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저희 학원에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서술을 듣고 용어를 듣게 이렇게 한다면 서술 듣고 용어 듣고 근데 이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판지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장판지가 뭐냐? 장판지가 흐름 강의다. 흐름 강의. 전체적인 흐름을 공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공종에 좀 기출되지 않았던 좀 지엽적인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공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즉,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처음 만약에 이제 뭐 초고층을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그 어쨌든 초고층 소장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다른 뭐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현장 소장한테 그거를 이어서 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이어서 하게끔. 그러니까 안 해봤지만 그거에 준하는 경험을 하고 어떤 공사에 대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 이 뭔가 그 원가 관리나 그 공정이나 이제 현장 관리에 대한 감이 있는 사람한테 새로운 일도 맡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흐름이다, 흐름. 흐름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계속 써먹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연봉을 주는데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대해서 강론적으로 정확한 용어 이런 거를 이제 못 적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맥락이 맞으면 점수를 줍니다. 맥락이. 그래서 그 흐름을 먼저 공부하는 게 너무나 당연히 이게 맞아요. 너무나 당연히 맞고 이 무난하고 뻔한 흐름을 가지고 답안지를 먼저 이렇게 3페이지를 적을 수가 있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좀 요즘에 이제 좋게 평가되는 그런 용어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이제 포인트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거지. 밑그림도 못 그리는데 이제 색깔부터 이제 약간 푸르딩딩한 뭐 이제 뭐 크루시안 블루 같이 약간 일반 특이한 색깔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 스케치는 한다. 기본 스케치는. 당연히 흐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음. 공부 시작한 지 2개월 안 되었는데 내년 첫 시험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무것도 못 쓰고 나갈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저희 학원 수강 중이신다면은 2개월도 안 되었는데 그 특강을 수강하면 특강 수강 시 내년 첫 시험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가 아니고 내년 첫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고 싶어요. 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못 쓰고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 쓰고 나오지 않고 다 쓰고 56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2개월 동안 만약에 저희 학원 수강생이어서 정규반 용어 서술 공부를 했다. 이걸 하면서 숙제인 서브노트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 2개월의 집중도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특강 듣고 56점 받을 수가 있고 2개월 동안 그냥 이제 적당히 공부를 하고 내가 서브노트가 없다. 그러면 특강을 수강하면은 한 이제 50점 정도 받고 50점 정도. 50점. 특강을 아예 이걸 안 들었다. 이거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답안 작성 요령이에요. 답안 작성. 답안 작성하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일단 알고 시험을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못 쓰죠. 그렇죠? 당연히 못 쓰는 거예요. 당연히 못 쓰는 거니까 안 가시는 게 낫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아직 40일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시험 전에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40일간 보내야지만 그 133회 시험도 가망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전에 열심히 하는 측면에서 우리 그 답안 작성 요령인 특강도 듣고 서브도 중요한 건 좀 하고 그리고 시험장 가가지고 다 쓰고 나오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최소 50점, 그 다음에 에버리지 56점, 그리고 운이 좋으면 60점도 나오는데 운이 좋으면 60점도 나와요. 운이 좋으면 60점도 나와요. 제가 이제 봤던 사람 중에 제가 가장 그 엽기적으로 단기 합격한 사람은 2주예요, 2주. 2주만 합격했는데 이분은 공무원인데
이게 뭐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생짜로 2주를 했는데 합격을 했다고 이건 운이 너무 좋았죠. 그렇죠? 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운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분은 이제 그 토목인데 시공도를 안 그리고 이분은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냐면은 플로우차트에 특화된 분이에요. 플로우차트. 그래서 용어 10문제의 모든 문제에 이 플로우차트를 다 깔아줬고 그리고 표를 적고 이래가지고 많이 뽑았죠. 당연히 많이 뽑은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제 면접 때 봐가지고 아는데 사실 잘 몰라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합격해가지고 하여튼 면접도 합격했다. 면접도. 그래서 아직 포기하기엔 좀 이르다 보시면 되시겠고 그 바라기로는 2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길 바랄 뿐이죠. 그렇죠? 2개월 동안. 다음 시공기술사 최적화폰으로서 경제적, 지휘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나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참 뭔가 그 저희가 선문답처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근데 제가 이제 일반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에 시공기술사에 따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이직을 해야 돼요. 이직. 극단적으로. 그래서 기술사를 따서 기술사를 이제 경력에 추가해서 이직을 할 정도로 지금 현재 계신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달라질 수가 있고 사실 그러나 이 기술사라고 하는 것은 시공기술사 포함하고 다른 전문기술사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게 일종의 라이센스잖아요. 그렇죠?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 이게 돈이죠. 그렇죠? 돈을 잘 버냐 이건 돈을 잘 버냐. 그리고 지휘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남들이 좋게 보냐 이런 건데 기술사는 이미 지휘적인 부분에서는 글렀어요. 남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남들은 잘 몰라. 그냥 이제 우리끼리 아는 건데 그러나 확실한 거는 남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술사고 남들한테는 특히 문과생분들한테 기술사라는 뭔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그냥 만족하고 돈도 꽤 벌면서 행복하게 사는 기술사분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그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신 이제 수험생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군인이었죠. 이제 군인이었는데 그 군인 끝날 때쯤에 이제 기술사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기술사에 취득하고 또 이것저것 따셨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따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이제 밥을 당연히 사주셨어요. 이제 맛있는 거 사주셨는데 얘기를 하시는 게 기술사를 그때 하나 취득하는 것까지는 본인의 의지였는데 2개 따고 이렇게 했던 거는 제가 이제 부원장이니까 이제 부원장님이 이제 이렇게 코치를 해줘서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의 삶이 너무 훌륭하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만족스럽고 뭐 사장이 자기 너무 좋아하고 돈도 지금 아주 넉넉하고 이 남들한테 뭐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그 이 건설업 외에 있는 분한테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해피하게 지금 삶을 영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한둘이 아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술사 따고 나서 활용을 못할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활용 못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이제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이제 남들과 잘 섞여가지고 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기술사 취득하고 나서 열심히 하면서 남들도 도와주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하고 이제 하시면 당연히 이제 만족하실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이고 지휘적 부분도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저는 100%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실제로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사 공부 중 슬럼프 극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이제 경우에서 오는데 이 슬럼프가 열심히 한 사람의 반작용으로 오는 슬럼프가 있어요. 열심히 한 사람의 반작용. 우리가 회사 끝나고 나서 이제 만약에 6시에 퇴근한다. 6시에 퇴근하면은 7시에 와가지고 밥 먹고 한 7시 반,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는 그 삶이 하루 이틀, 3일 하는 남이 하는 거는 쉬워 보이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한 달 살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합격 안 하면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게 뭔가 불만으로 다가오게도 되고 그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슬럼프가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슬럼프가 열심히 한 사람한테 오는 슬럼프가 있는데 사실 기술사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포기하지 않으면 다 합격을 한다고. 근데 그거는 이 기술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한 6개월 이상 되면은 공부하다가
이제 일을 선택해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고 또는 가족을 선택해서 가족한테 시간을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그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 실제 공부 자체가 굉장히 하기 힘든 거기 때문에 이걸 오랫동안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그냥 나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어 10년째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 말고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응시를 해서 유효하게 경쟁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역꾸역 하면은 합격을 하는 게 일단 당연하단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래서 합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시면 되시는데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젊은 꼰대라고 하고 지금 시간이 좀 남았죠. 그렇죠?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 이 결국에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공부 대상이 내가 공부할 게 없어 슬럼프가 오진 않아요. 그 공부할 게 공부할 게 있죠, 그렇죠? 여기 범위는 많이 공부할 건 있단 말이죠. 공부할 건 있는데 마음가짐상 뭔가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고 되게 힘들고 그냥 지치고 이런 게 슬럼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강한 동기부여가 있어요. 동기부여.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꼰대와 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동기부여 실제로 중요한데 이 동기부여를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고 이 현실적인 요런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일 남았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10일 동안 뭐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목표잖아요, 목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엽적이고 현실적이죠, 현실적. 이런 현실적인 이제 동기부여를 이제 나름 이제 갖고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오래 가지 않고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원래 공부를 잘하던 사람들은 그냥 어떤 특별한 대의 명분 없이도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때 막 혈기 막 넘치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뭐 별로 불만 애당초 안 가는 거야, 애당초에 불만이 없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걸 그냥 꾸역꾸역 하면은 그냥 이런 거에도 그냥 가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나는 삶이 막 드라마틱하고 막 힘들고 왜 나는 왜 이러냐 이런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래 뭐 40일 남았지 근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남아도 슬럼프 극복이 안 돼. 슬럼프가.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떻게 하냐 작고 현실적인 동기부여가 아니고 아주 크고 현실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할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존재적인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그렇죠? 굉장히 이제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되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작권실적인 거는 나 이번에 기술 합격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크고 존재적이란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놈의 이제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냥 내가 이거 따가지고 그냥 나 이 숙칭 말해가지고 존나 자랑을 하고 싶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나 너무 자랑을 하고 싶다 이 말이 그냥 이제 뭔가 포괄적인 거죠, 포괄적인 거. 나 그냥 엄청 잘나게 나 되게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거 잘난 사람이. 나 되게 우월해지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 와이프를 놀래게 해주고 싶고 뭐 장모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어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이거는 작권실적인 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거는 약간 변화가 있어요, 변화. 이런 거는 변화가 있다. 변화. 그러니까 40일 남았지만 이 40일 남았을 때 갑자기 뭐 회사가 바빠. 그러면은 한 20일 남겨놓고 회사 바쁘면은 그냥 회사가 바쁜 걸로 이게 핑계를 확 넘겨버리고 내가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회사 바쁜데 어떡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에 자꾸 수긍을 해, 수긍. 자꾸 스스로 약간 이 합리화를 해가는 거죠, 그렇죠? 애가 우는데 어떡하냐. 내가 젊은데, 애가 어린데.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러면서, 물론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본인이 진짜 안타깝다기보다 그냥 이제 그런 현실에 수긍을 하면서 계속 목표를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크고 존재적인 거는 내가 그냥 기숙사를 그냥 좋았다고 싶어요. 그냥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공부 좀 잘해서 쟤보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나 스스로 인정받고 싶다 뭔가 이런 게 있으면은 중간에는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남이 관여된다고 친다면은 이거는 남이 관여하지 않고 이제 나 자신이죠, 나 자신. 이거 변화가 없고 항시적으로 동일하다. 항시적이 뭐야 이게? 항시적으로 동일하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돼. 항시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없을 동기부여가 있어요. 변화가 없을. 그냥 나 죽었다 깨났다 하고서 나 이거 무조건 합격하고 나 이거 공부 잘하고 싶고 나 이거 뭔가 극복하고 싶다. 이 뭐 책 몇 권 있는데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보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일종의 해병대 정신 같은 거. 해병대 정신 같은 거. 뭔가 그런 변하지 않는 동기부여가 있어야지 현실적인 동기부여는 맨날 바뀐다.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더 크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뭔가 이제 나 자녀들한테 되게 이제 좋은 멋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 뭔가 이런 목표를 세우셨다면은 그냥 슬럼프가 있지만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오늘도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또 보고 또 쓰고 시험 또 보고 또 망치고 다시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자꾸 현실적인 건 슬럼프가 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 휘둘려야 돼. 휘둘리면 안 되죠. 그렇죠?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당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도움 안 된다. 그래서 좀 이제 본인을 이 공부하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이제 예뻐하면서 거기에 큰 가치를 두고 남을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슬럼프는 자기 스스로 그 약간 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거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크니까 잘 한번 슬기롭게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 왔으면은 더욱더 설득을 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유질문. 질문을 보자면 17시간 아까 받고 펜 개수 톡 시험 보는 분들 보면 답안 책에 있는 거를 거기 작성한다. 이게 무슨 뭐지? 포기해야 되는 기억이 안 나서 이게 결국 이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아날로그 같은 거예요. 연습이에요, 연습. 근육 같은 거라서 이거를 결국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쓰고 기억이 나는 정도가 이제 물론 잘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잘나지가 않았어요. 다 비슷비슷하고 저도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조금 더 스스로 더 집중하셔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 쓴 펜 모아가면 좋고 평일 3시간, 주말 5시간 그렇죠. 더 열심히 100자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대가 안 되죠. 그렇죠? 학원에 내는 수도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다. 요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요거는 뭐 따로 이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을 수도 있고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30이 안전기수 유형 어떤 것 같으세요? 131 처음 나올까요? 이게 이제 사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최근 안전기술사의 이제 방향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아요. 너무 수험생이 힘들게 하는 이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나와봐야겠죠. 나와봐야 아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항상 답이에요. 이거는 한마디만 하자면 이 문제가 아니고 답이거든요. 답. 어떤 문제가 나올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답을 쓸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답을 쓸 내용을 미리 연습을 해놨어요. 근데 그 답을 적용할 문제가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 문제 A로 나와도 내가 이 답을 쓰고 A'이 나와도 내가 이 답을 쓰고 A2'이 나와도 이 답을 쓰는 거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풀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풀어내는 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내가 쓸 답이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유형을 궁금해하지 마시고 산안법이 나왔다. 그럼 산안법에 내가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준비하시고 건지법에 대한 쓸 수 있는 내용 많이 준비하시고 뭐 건설기기 관리법에 대한 쓸 수 있는 거를 많이 준비하시고 해가지고 그 답에 쓸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늘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사 아이패드로 써서 이런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 아이패드로 합격하는 분들은 학습노트 그대로 쓰면 시험에 채점할 때 불이익 같은 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학교에서 보면서 보고 있는 느낀 점 중에 하나가 글씨체가 이쁜 답안이 상대적 점수가 높다. 악피라 1, 2점 잡으려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서브노트도 일종의 상품이니까 좀 가시적으로 보기 좋고 이런 거를 또 일부러 모으기도 해요. 일부러 모으기도 하고 또 합격자분들이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또 요즘은 또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이긴 사실인데 하여튼 악필인 것 때문에 불합격해서 합격을 못하진 않으니까 꾸준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2, 3, 4 예상 합격률 지문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러나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시공기술사를 이제 뭐 시공기술사 따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연세가 있는 분들이든 젊은 분들이든 간에 제가 다 이제 만나서 물어보면은 아무도 조금 뽑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조금 뽑는 거를. 근데 왜 조금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실제 답안지가 별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학원에서는 가르치는 방향이 거의 동일하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답안지가 어떨 거라는 게 대강 감이 오거든요. 근데 잘 쓰는 사람이 시험장 가서 그날 굳이 못 쓸 확률은 거의 없다. 근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니 약간 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평균 이상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 품질 시험 기술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좋을까요? 건축 품질 시험 기술은 아무래도 1년에 시험이 한 번이니까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렇죠? 건축 품질 시험 기술사 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않고 건축 시공 기술사에 준해가지고 공부를 하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 시공 기술사 커리를 타고서 공부를 하시면서 건축 품질 시험 기술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조금씩 추가하시면 결국에는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 학원도 그렇게 이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러니까 이 시공기술사 거를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 좋은 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를 차용해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품질 시험 기술사 책을 별도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 출판사 입장에서도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수익 마이너스 이제 약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특히 저희보다 출판사가 그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 매년 책을 개정한다? 뭐 책을 막 두세 권 이제 내고 막 한다 이러면은 최소 팔리는 부스가 있어야 이게 책이 옛날 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흐름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은 답안 작성법을 연습하고 그쵸? 이거 아주 정답이에요. 아주 정답이시다. 공부 시간에 두 달 됐는데 숙제하기 급급하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렇죠. 2달밖에 안 되는데 당연히 남는 게 없겠죠. 그렇죠. 만약에 저희 학원 숙제를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2달 동안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나는 게 정상이고 다만 장판지는 머릿속에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장판지 남기라게 시키죠. 그래서 장판지만 남게 하시면 일단 되세요. 다시 마음을 잡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스터 나나하라 슈야 미스터 나나하라 슈야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을 다시 잡고 다시 시작하셔서 꼭 돌아오는 시험에 좋은 성적 있으시길 진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박으로 기싸요. 금박으로 만들면 어떻게 나눠줘요 그거를. 금박으로 만드시면 저도 하나 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 아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식 그쵸 맞아요. 이게 남들 보기에 좋고 그것보다 스스로 되게 만족감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로또가 당첨됐다고 하는 것도 물론 기분 좋은 일이죠. 최고죠. 최고지만 그거는 약간 외부적인 거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성취 이뤄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자존감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아이고, 그 업무가 많아 공부하기 힘드시죠? 업무가 많으면 이게 사실은 너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면은 체력도 힘들고 쉽지가 않아요. 온라인 수강생분들 합격할 수 있는 카톡방 있죠? 온라인 수강생분들도 다 카톡방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반 같은 경우 이제 그 정규반에 카톡방이 없고 모의고사반에 카톡방이 있어요. 정규반은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그 3, 4, 5 모여서 떠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숙제나 할 것이지. 그래서 모의고사반에는 이제 톡방이 있다. 모의고사반에서는. 두 문자가 제일 좋죠. 암기 방법은 두 문자가 제일 좋고 이거는 제가 수업 때도 많이 얘기하지만 제가 두 문자로 안 하려고 정말 부단하게 노력을 했는데 두 문자로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문자로 하시면 아마 성과가 있을 겁니다. 시험을 두 번 보셨는데 57점, 58점 나왔고 시험 볼 때 아무 생각 써지지가 않는데 57, 8점 나오셨다고요? 톡 시험 볼 때 이거는 긴장감이 없으셔서 그러신가? 57, 8점 받으셨다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은 쓰실 수 있다고 하는 건데 톡 시험을 보려면 지금 이제 지금 제 고급 프리반이나 현재 토목시공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시험에 익숙해지려고 저희가 오늘도 시험 봐야 했는데 오늘 제가 라이브 때문에 미뤘고 월요일, 목요일 톡방에서 시험 본단 말이에요. 월요일 50분, 목요일 50분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걸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약간 장소를 옮겨보세요. 장소를 옮겨서 하여튼 좀 긴장감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면 57빠점 받으셨다고 하니까 시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의지로 극복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사유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조은경님 할인 코드 받게끔 좀 조치해 주세요. 조은경님이 정상가를 결제하면은 우리 그 상냥하신 우리 직원분 탓이다. 근데 이렇게 해서 1시간 반이 벌써 다 지났고요. 정확하게 9시 반이네요. 사전 질문 하신 것 중에 많이 못해서 하여튼 죄송하고 사전 질문 하신 것 중에 또 더 말씀드릴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라이브 기회 때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거를 버리지 않고 잘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질문은 왜냐면 굉장히 정성껏 본인의 상황을 들어가서 적어주신 거 되게 많았는데 그게 이제 채택 안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음번에 꼭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 시험 얼마 안 남았고 공식적으로 내일이면 30일대로 이제 들어오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물러날 곳이 없죠, 그렇죠? 시험 전이라고 했을 때 그 누가 나 30일 전에 게을러가지고 공부 안 해가지고 떨어져서 이러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하여튼 시험 보고 나면 지금 시간이 하여튼 그립습니다. 그래서 1월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라이브 끝나면 바로 책 펴서 공부 시작하시면 가장 바람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클래스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러나 그 계획하셨던 이벤트 있죠, 그렇죠? 이벤트가 아주 잘 진행되도록 그 안내 잘 부탁드립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